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나마 좀 남아가지고 테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라고 했었는데 테더 요 내용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마 코린이 분들한테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 집중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할게요. 네, 보게 되면 난 테더 발행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글을 여러 번 썼으나 여러 글로 나뉘어 썼고 내용도 알아듣기 어려워서 이번에 한 번에 정리하고 다시 안 쓸 생각을 갖고 있다. 작년 9월부터 이어진 코인 상승장은 테더의 발행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쁘게 또 표시까지도 해줬어요. 원래 테더라는 건 연두색 부분이 계단식 상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단식 상승이죠. 몇 달에 한 번꼴로 발행을 했었다. 그러다가 작년 9월부터 노란색 친 부분, 이 노란색 친 부분부터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연두색 기간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발행이 되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이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데 노란색 안에도 빨간색 부분이 1월 조정장이 기간에 테더 발행이 안 됐었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랬기 때문에 머스크 비문으로 1월 조정장이 끝났는데 거의 동시에 테더 발행이 다시 재개가 되었다. 보라색 부분은 2월 조정장이 최근에 다시 발행하면서 저점 45K를 반등해 오며 48K에 대한 안착을 보여주었고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버려서 테더의 신규 발행이 멈추기만 해도 조정이 오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럼 코인마켓캡의 테더 시가총액을 차트를 보고 매매에 참고할 수 있냐? 의미는 없다. 코인마켓캡의 차트는 실시간이 아니라 실제 발행되고 몇 시간 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그 다음으로 2편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더의 USDT 토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이오스 등등 발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토큰의 전체 56%, 트론의 토큰의 44%, 나머지 1% 미만이다. 뭐 오미세고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테더 발행량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려면 이더넷과 트론넷만 체킹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더리움 토큰이 어떻게 보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00억 개, 그리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개, 150만 개, 이 숫자가 늘어나면 테더가 신규로 공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여기서도 함정이 있는데 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테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서 찍힌 숫자는 정확히 이더넷과 트론넷에 찍힌 숫자랑 일치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 지갑에만 들어있을 뿐 실제 발행이 안 됐다고 테더사 홈페이지에서도 얘기가 나올 때도 있다. 즉 매수할 수 있는 총알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매수할 수 있도록 장전을 안 해놓은 상태라는 얘기이다. 저 테더 홈페이지도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업데이트를 안 하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고 이걸로 장단을 칠 수가 있다. 테더사가 지금까지 감시하면 이것도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따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급량 추이만 확인하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다. 내 집 기준으로 테더 신규 공급이 24시간을 넘으면 일부 매도 신호를 보면 되고 30시간이 넘게 되면 올 현금화 숏 신호를 보면 될 것 같다. 반대로 신규 공급이 확인이 되면 1배 이상의 숏 포지션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현물은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살짝 눌림목이나 하락이 왔을 때 매수하면 좋겠다. 근데 뭐 분석은 어느 정도 되게 잘 하셨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본인의 전략이 들어갔습니다. 뭐 저의 전략과 조금은 상반이 좀 있죠. 그러니까 테더가 발행이 되면 단순하게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약세를 갈 때는 방어하는 전략으로 가고 만약 올라가게 되면 불장의 힘을 실어주는 역할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즉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호재가 끝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보고
매매하는 분의 투자자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국내가 아니고 전 세계를 의 투자자분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이게 실제로 테더에서 발행 부분이 진행이 됐다라고 해도 그게 실제로 바로바로 어떤 코인 쪽으로 흘러가는지 아닌지까지는 저도 확인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간 낭비를 좀 잘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더 발행을 했으면 그 해당에 있는 그 주의 추세 정도까지만 예측이 가능한 선으로만 좀 우리가 사용을 해보고 나머지 쪽은 그냥 너무 깊숙하게 보지는 말자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이 뒷부분에 대한 전략은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추세를 좀 많이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추세를 많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의 스타일대로 참고를 하셔서 써먹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선물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한번 참고를 해보셨다가 나중에 비교를 해보신 뒤에 이 내용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쌓인다라고 하면 따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CFTC 자전거래 혐의 합의 도달이 됐고 합의금은 650만 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소식과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가 LPT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더가 또 추가 발행이 됐고 재고 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5억 개 추가 발행이 하면서 약세는 어느 정도 또 방어를 해주는 전략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래서 급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NFT가 너무 핫하고 최근에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NFT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민코인 프로젝트 그린 피켓 NFT 판매 수익금으로 동물 보호소에서 기부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좋은 의도 부분이 좀 들어가져 있죠. 판매 수익금의 보호서에 이더리움을 기부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 트위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한동안 다큐에서 제가 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을 아주 핫하게 다뤘습니다. 785억 원에 팔린 디지털 그림 NFT는 누구냐? 라고 되어져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에 있는 고령자나 어느 정도 금융 쪽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이 여기에 어느 정도 부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쪽이 생명을 좀 불어넣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좀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부자들은 뭐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일부에 있는 돈을 재미삼아서 뭐 구매했을 수도 있고 일부 투자자들은 또 기념품도 많이 관광 명소 가면 기념품을 사듯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소하게 이런 금액이 비싼 거는 못 사더라도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사이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부 거래가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고 그게 또 어느 정도 문화로 잡히게 되면 인터넷에 또 관광 명소로 추억의 명소로 또 거래하는 거래량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는 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정말로 돈이 되냐? 정말 희소성이 있냐? 라는 측면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형태가 계속 문화로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을 저는 좀 좋게 봤으면 좋겠고 가장 치명적인 또 반론도 나온 것을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뭐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NFT 쪽에 대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에 있는 쪽에 있는 대표자분들이 약간의 여기에 자금을 일부 투입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인기와 테마를 좀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시장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아티스트들도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해소 부분에 대한 해결이 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NFT 쪽에서 또 다른 새로운 아티스트들, 유명 아티스트 분들이 대거 많이 탄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물론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이런 쪽 제외하고 예술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아티스트 분들이 좀 많이 신생분들이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지금은 조금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실제 예술품 자체를 직접 매입을 해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실제에 있는 이 예술품을 태워버리고 매입을 한 다음에 태워버리고 그 전에 태우기 전에 해당에 있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진을 몇 장을 찍어 놓은 뒤에 그거를 재판매해서 엄청난 수익을 또 가져갔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쪽으로 계속 이렇게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또 이상한 쪽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또 NFT 부분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개입이 들어올지 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리플, SEC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판사가 SEC 변호사에 물어본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판사, 당신네들 주장으로 되면 모든 XRP 투자자, 보유자들은 증권거래법에 위반했다라고 판매한 것입니까? SEC 변호사, 아닙니다. 오직 임원과 직원들만 XRP를 판매하는 것이 증권법에 위반한 것입니다. 이 말은 거래 중지, 상장 폐지, 한 거래소도 증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XRP 아미들이 어떻게 보면 재상장을 해달라고 트윗에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트윗을 몇 개를 보긴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재거래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 법원 리플의 소송기간 신청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뭐 보게 되면 미국의 지방판사 피고 크리스마스 블레드 갈링하우스가 4월 11일까지 소송기간 신청을 제출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5월 14일까지 리플 경영진의 신청을 검토한 후에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6월 4일까지 이에 답변할 수 있다. 조금씩 딜레이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XRP BTC 차트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차트를 보고 스윙을 위주로 하며 현재는 사토시 차트 근거로 지켜보는데 얼마 전 4시간 봉의 디센딩 웨지 상방을 돌파를 알려드렸고 지금의 일봉상 디센딩 웨지 돌파를 시도 중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앞으로 이 사토시 차트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업비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안 됩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후업이나 OK나 바이낸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봐도 그렇게 추세적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번 다음 달 5월달, 6월달 때까지는 리플의 방향성이 아마 이 소식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좀 많이 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추가로 나왔던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거래 중지된 거래소 1800만 개 XRP 입금. 그래서 댓글도 야야야 어딘데 라고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이 뒤에 있는 뒷자료가 시간 관계상 아직은 찾아보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은 못 찾아서 일단 이 내용까지만 먼저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비트맨 홈페이지 블루칼라님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뭐 따로 내용을 적어 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또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점을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의 마지막 장에 있는
비트코인 선물 만기, 이더리움 선물 만기 시점을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